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되도 않는 정신교육 영상을 올려서 야매 상담사 짓을 하고 있는 뼛속까지 무어가 인생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 문제로 상처를 받은 분들의 그런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지난 영상으로도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쭉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 그래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그런데 순전히 제 경험을 통한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미리미리 나가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계속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나가세요. 호빵 속살같이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 못 해드리니까 기대하지 말고 나가세요. 입맛에 맞는 채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이 많이 아픈 분들은 이딴 거 보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약 타오시고요. 이딴 유튜브는 여러분의 증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접수하세요. 제가 이쪽에다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미지 하나를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악플 읽기 시간 아니거든요. 이번 시간은 악플 읽기 시간 아닌데 자존감 영상에 간헐적으로 달리는 불만 댓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싹 다 차단을 받았거든요. 저는 손님을 가려받아요. 이게 분명히 작성자는 다른데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징징이라니 진짜 표현 수준 낮네요. 듣다가 화나서 끕니다. 끄세요. 끄고 가세요. 그리고 구독 취소합니다. 이거 가시는 분 되게 많으셨거든요. 구독하지도 않아놓고서 뭘 맨날 취소를 한대. 내가 구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나를 징징이라고 표현을 하다니 불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댓글을 본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화가 나거나 불쾌하다 이런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은 이제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회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젖어서 징징이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존감 영상이 떡상에서 풀떡상까지는 아니고 하프 떡상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유입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류의 영상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계속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근데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계속 이렇게 조회수를 달달하게 빨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슬픈 상태, 피해자인 상태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어쩌면은 이게 조장하는 거고 방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은 이런 것만 골라서 보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저는 비위를 못 맞춰 드리니까요. 빨리빨리 구독 취소하시고 일단 이 영상 계속 보실 거면요. 우리 약속을 하나 해요. 이 영상을 끝으로 자존감 어쩌고 우울증 타령하는 그런 유튜브 그만 보기로 합시다. 징징거리는 것도 오늘부로 종결하기로 해요.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해보자고요. 물론 저도 피해자였고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정주행 하시고 또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자면은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그 이후에도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았고요. 온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복도 없고 주위에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게 특정 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출생 이후부터 계속 그러다가 아주 최근까지 크든 작든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은 나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제가 항상 힘든 얘기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거지 제가 옛날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징징거렸죠. 우울하고 징징거리고 맨날 고민에 휩싸여 있고 제가 평생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최근에 한 1, 2년은 그나마 이제 사람답게 살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이 상태까지, 이 최근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자존감 회복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 조언이랄까? 체험기,
물론 개인차가 있고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 케이스는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고통을 주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원인을 제거했어요. 저는 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가족을 인생에서 제외시켰어요. 손절을 했죠. 저는 이제 진작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제가 가족 문제 때문에 제가 경제적 자립을 못했거든요. 경제적 자립을 못하니까 또 가족을 손절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돈을 뺏기거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피를 빨리거나 또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쳐낼 건 쳐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저 손절했는데 나중에 연락 오면 어떡해요? 연락 오면 씹으세요. 안 받으면 그만이죠. 또 내가 이렇게 연락 안 하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연락 오겠지?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주머니 말고는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는. 그리고 내가 가족 손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손절할 준비가 덜 된 거고요. 그냥 계속 함께 사시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으면 같이 사는 거고. 어쩌면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가 나면은 화를 내세요. 내가 식구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뭐 누가 다치진 않을까? 누가 마상을 입지 않을까? 그러는데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진짜 울고불고 난리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때려 부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러다가 누구를 때리지만 않는다면 다행이고요. 누가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연병을 쳐도 세상은 안 무너지고요. 생각보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막 내세요. 동네 사람들이 막 문 두들겨 무슨 일이야 이럴 것 같잖아요. 약간 망신인 것 같죠. 근데 뭐 그러면 어때요? 망신 한번 당하면 어때요? 그리고 남들이 내 흉을 잡으면 좀 어때요? 언제는 뭐 그 사람들이 날 좋아했나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사람이 되게 우울하고요. 기운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일도 때려치게 되고 만약 학생이다 그러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돼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문제점이나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우울증과 무기력함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전형적인 히키코모리 아시죠? 쉬지도 않고 밖에 안 나가고 밥을 막 미친 듯이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피해자의 모습으로 이제 괴로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내가 싫어질 때가 와요. 그리고 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무능한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부끄러워질 때가 오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자존감 회복이니 뭐 어쩌니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아니면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문을 두들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쯤 됐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생활에 젖어 있으면은 내 삶이 부끄러우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이 생활을 놓지 못해요. 어떤 무기력의 달콤함이랄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회복이 필요해. 누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날 동정해줘.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페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런 댓글을 남겨요. 찡찡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근데 자기도 느낄걸요? 이게 슬픔을 쥐어짜다 보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마구마구 슬퍼하다가 보면은 어느덧 괜찮아져요. 매일매일 울면서 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쥐어짜려고 해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드라마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사회인이 되려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내가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능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력도 떨어질 테고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죠. 이게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너무 어리석고 하찮고 진짜 이런 병신도 없어. 어디 가서 이런 병신을 찾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동굴로 들어가고 우울해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의 방황하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은 제3자의 시선에서 볼 때는 집구석에서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놀고 먹고 있어요. 그때쯤의 우울증은 이제 패션 우울증이에요. 나 우울해 하면서 드라마 다 챙겨보고 넷플릭스 다 보고 뿌링클 시켜 먹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우울증이야. 나 내버려도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줘.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진짜 심한 우울증인 적도 있었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뭐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그렇게 병적인 건 아닌데 나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있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도록 아무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은 정서적인 자립이나 같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울증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돼요. 이게 세상이 생각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누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그럼 돈을 버세요. 제가 무슨 수전노처럼 돈돈거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다 보니 내가 우울한 거를 잊게 돼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우울하거든요. 근데 뭐라도 하면은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힘들고 바쁘고 지쳐서 자기 연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야지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쓴다. 이거는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비하를 멈추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얄궂고 단순한 존재예요. 복잡한 존재 같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벌으란 게 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직장을 가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어도 푼돈이어도 그냥 알바 수준으로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을 때 청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탈북하신 분의 그런 함흥냉면집? 거기 갈비도 굽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솔직히 하기도 싫었고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여러분 빡센 알바 중에 하나가 갈비집 알바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갈비집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기만 이렇게 쫙 펴주고 그냥 냅두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왜 안 뒤집어 주냐고. 근데 다른 손님들은 다 잘 뒤집어 드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제가 고기를 직원이 뒤집어 주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식당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한다는 명목으로 집구석에서 놀고 틀어박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학교도 가게 되고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직장 생활 그리고 돈 버는 일 그 스트레스가 많죠. 근데 저 같으면은 관두고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비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서 이직하면 돼요. 누가 뼈를 묻으라고 했나?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최저임금만 받고 그렇게 알바나 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다니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업을 한다?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 저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알바 자리에서도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땐 유튜브가 없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을 한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압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저임금이든 뭐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중간에 갈취당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 돈 해주고 돈 꺼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여러분 우울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 대부분은 직업이 없어요. 그쵸?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인 나름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무직인 분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물론 육아를 해야 되는 전업주부들은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알아보고 직업교육은 뭐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 뭐 우울증, 뭐 어쩌고저쩌고 영상 찾아보지 마시고 실제로 돈이 되는 정보랑 강의를 보세요.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배울 수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서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도배 장판 까는 법 알려주고 집수리하는 법, 각종 취미생활 다 알려주잖아요. 공짜로 잘 알려주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유튜브라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자수 채널 보시고 연습해서 실제 강사로 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다 있다고 유튜브에. 돈을 버는데 그래도 무기력해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항상 기쁘고 에너지 넘치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특산품이 우울증이잖아. 우울하지 않은 한국인은 없어. 그리고 돈을 버는데 무기력한 건 더 벌어야지. 모자라서 그런 게 모자라서. 그리고 어디 새나가는 구멍이 있나, 돈이 줄줄 새나가는 구멍이 있나 찾아가지고 다 틀어 박으시고, 힘드시면은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약도 드세요. 저는 약물 치료는 받아보진 않았지만 약을 먹으면 그래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을 줄이세요. 이놈의 머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은데 진짜 여러분 생각 그만하고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막 억울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근데 미치겠죠 진짜? 근데 어쩌라고요. 생각을 곱씹으면 뭐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머리가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쓰레기통 비우고 설거지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뒤지면 안 돼요. 우울하다고 뒤진 경우가 어딨어. 어차피 때 되면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도 때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숭악스러운 짓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